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얼투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개조와 문지기가 되어드릴 아나운서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 들으셨어요? 봄이 오는 소리 들으셨어요? 입춘이 지나고 추위도 사그라들고 산에는 봄꽃이 피고 진짜로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봄이 오고 있나요? 이 봄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사계절 중 첫째 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검색이 되지만요. 인생의 한창 때, 희망찬 앞날, 그리고 행운이라는 비유적 표현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 계좌의 봄,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봄이라고 항상 화창할 수만은 없습니다. 비도 오고요. 어쩔 때는 미세먼지도 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굳은 날씨를 내 계좌가 피해갈 수 있을지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와 함께 투자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에서는요. 이름하여 주생아부터 주린이 유치원, 나아가서는 주린이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하셨던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박영근 대표님, VCR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매매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월달에 워낙 힘들었었던 장이었고 2월달 그래도 조금씩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연출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확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뭐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소위 말하는 선침해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뿐만이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만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집하시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좀 좋은 결과를 조금 더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늘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좀 지켜주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지금 몰려있는 종목보다 눌려있는 종목 위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주 초반 미증시,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 긴축과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에 짙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주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부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된 데다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빨간불 켜내는 날들 많았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약세의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게임주, 2차전지 관련주 하방 압력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유통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대표님의 의견 어떤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좀 전에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 3주 전만 하더라도 몇천 명대에서 1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2만 명, 3만 명까지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5만 명대까지 돌파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질병청에서 9만 명, 10만 명까지 이달 내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을 비치고 있고요. 한간에는 지금 3월 달에는 무려 2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파생되는 섹터들의 움직임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키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본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파생이 된다라면은 그와 함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을 해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음압병실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어땠어요?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메디아나라든지 메가이시스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세, 소위 말하는 상한가까지도 우리가 기록을 할 만큼 급등하는 관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결국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 주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세종 메디칼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즉, 늘 말씀을 드리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집을 하되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자, 공략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박자 더 나아간다라면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오미크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주부터 소위 말하는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이미 관련된 섹터주들의 움직임들이 형성이 됐어요. 수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간 종목을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종목을 매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옥석 가리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한 주를 한번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은 함께 매매를 해보시자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추세의 우상향의 흐름들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은 이상, 적어도 최소한 차트상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의 증시가 역시나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가 올라갔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한 우려감이 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우리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오고 있는 이 이슈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적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포트에 담아둠으로써 결국에는 추세 회복과 함께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코로나 관련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서 이제 미증시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그런데 우리 네. 아까 게임주에 과대 낙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조금 더 안 해주셨어요. 뭐 일단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상 저희가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바로 위메이드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낙폭을 형성해 주었던 게임주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게임 관련주 낙폭이 컸지만요. 이 낙폭이 큰 와중에도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웠던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대표님 오늘 5종목 AS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5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뭐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지난주 즉 2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좀 신규로 매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이제 로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이 17% 급등세를 형성해 주면서 소위 말해서 좋은 결과물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지난 화요일날 무려 장중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무려 9,000원대까지 상승률을 연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였던 10,000원대까지 움직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9,000원대까지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매집을 했었던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40% 50%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1월 달에 떨어질 때 과대 낙폭주들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지력이 이탈하지 않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 결과 결국에는 크게 상승률을 연출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군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면은 역시나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되었었던 시점에서 사인을 드렸었고 반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아쉽게 다시 한번 더 눌렸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목요일 날에 야간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금요일 날 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야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종목군들 잡아드렸고 음압병실 종목군들 잡아드렸고 목요일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이 컴투스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 초반에 한번 수익을 챙기고 주 후반에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갈 종목을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눌림 구간, 과대 낙폭주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공략을 했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이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으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 일시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준 이후에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9%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만큼 수급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 그대로 수익을 챙겨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눌리는 종목군들을 항상 공략해보자.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진 만큼 또 뭐 하시면 됩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3만원, 4만원, 5만원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9%, 10% 수익을 챙겨 드렸지만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종목이 뭐냐? 역시나 세종 메디칼이죠.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얼마에 매집을 하시라는 사인을 드렸고요. 얼마에 매도하시라는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 바로 5,400원 이하와 6,000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눌렸었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과정에서 저희가 뭐 했습니까?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밑에서 잡으시고 위에서 파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는 포지션들과 함께 챙겨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5%,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챙겨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노란 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쉽게 저희는 이렇게 주말에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지만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저희와 함께 장중 리딩부터 장 마감 브리핑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야간 교육을 통해서 좋은 종목군들을 발굴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군들 같이 해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이죠. 바로 신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덱스터랑 조금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었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중 몇 퍼센트, 역시나 6% 이상 상승률을 형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리죠. 고점권 대비 크게 눌렸고 지지받고 반등해주고 있는 초입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주목하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보로보, 그러면서 저점권 대비 50% 이상 올라갔었던 포지션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을 지난주에 챙겨드렸지만은 이번 주, 이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린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함께 잡아드렸던 종목군들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있었고요. 게임 관련주 컴투스 홀딩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였고 윗꼬리를 달아줬던 신원 있었고요. 음악병실 관련주 세종 메디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17%를 넘어서 20%의 급등세 보였던 로보로보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 풍부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예문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음 교육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주린이 초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린이 초등학교 입학하실 준비 되셨죠? 바로 교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근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하단의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박영근의 주알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요, 핸드폰 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고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식 교육받고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 박영근의 주얼투.
자, 어김없이 교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주린이 초등학교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배우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들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위 말해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층 높아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의 입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이야기를 드릴 이 주린이 초등학교의 바로 이 매물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어렵지 않게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배우실 주린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들 주수행학 코스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주린이 유치원을 통해서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소위 말하는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한번 분석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고 했습니까? 바로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로 매물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매물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매수 시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도 시점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라는 것을 정말로 반드시 꼭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상 매물대라고 한다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요. 매물대. 매물이 물려있는 구간대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매물이 물려있는 구간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을 잡을 때에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말 그대로요. 매수 시점을 잡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매수보다는 매도 시점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그만큼 재미있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매물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용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매물대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까? 캔들, 소위 말하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분차트가 될 수도 있고 일봉이 될 수도 있고요. 주봉, 월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캔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전 시간에 소위 말하는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일 형성된 고점권보다 1원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 자, 전반적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저희가 캔들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캔들. 그죠? 자,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제예요. 전일. 근데 당일 기준으로 캔들이 적어도 이 고점권 기준으로 하다못해 한호가라도 1원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 구간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한 구간대에서 소위 말하는 매물이라는 게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세하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매물대다 이렇게 칭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일보다 최소한 1원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만 통해서 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제가 봐도 이것만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바로 초등학교 부분이에요. 좀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한번 알아두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열하게 되었을 때, 정의를 하게 되었을 때 매물대다라는 것과 매물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직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가 물려 있다. 즉 여기에서는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평균값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평균값. 말 그대로예요. 매물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구간대에서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매물대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정확하게 이 구간대에서 사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윗꼬리가 발생이 되었던 시점에서 어디에 매물이 물려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가 74,000원에서 7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캔들이 만들어져요? 장대 양봉에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77,000원에서 다시 7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무슨 캔들이 생깁니까? 장대 양봉이지만 소위 말하는 꼬리가 달린 이러한 캔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매물대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저항 구간,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통상 칭하자라는 거예요. 명칭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꼬리가 형성된 중간 부분을 소위 말하는 매물대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꼬리가 없는 꽉 찬 캔들이면은 캔들 최상단이 바로 뭐다? 매물대의 저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대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상승 시점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더 조금 더 편하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냐?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매물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갑니다. 종목이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되죠. 이 저항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가지고 매물대의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물대의 저항. 그리고 이 매물대의 저항이 표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소위 말하는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말 그대로 꽉 찬 양봉 혹은 꽉 찬 음봉이 발생이 되었다면은 여기 소위 말하는 최상단을 매물대라고 지칭을 한다라는 거고, 소위 말하는 꼬리가 달려 있는 시점이라면은 중간 부분, 즉 꼬리의 중간 부분을 매물대의 저항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경험해 보시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교육을 해드리는 사실 전문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라고 했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가 내 매수 가격,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쳐요. 자, 근데 얘가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올라왔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올라왔던 시점에서 물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매물대가 있다는 건 소위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면은 나의 1차 매도 가격을 소위 말하는 그 전에 형성이 되었던 매물대 가격권을 1차 매도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매수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됐다고 쳐요. 매물대가 됐다고 치면은 자,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매도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나의 매도 자리도 되지만 또 매수 자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기만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지만 한번 알아두기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재밌는 게 바로 이 매물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봤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그 화면을 보고 매물대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매물대 가격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소위 말하는 매물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매물대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매물대를 찾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물대 이해 잘 가시나요? 다음 교육도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는 매주 주말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TV뿐 아니라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누르고 참여 코드 202 누르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전송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박영근 대표님 특별 이벤트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교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정말로 힘듭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밑바닥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 매물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매물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쓴다? 소위 말해서 매도를 할 때 통상적으로 많이 쓴다. 하지만 매수할 때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물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매물이 물려있는 구간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매물이 물려 있는 구간대를 통해서 우리는 매도를 하자. 왜? 떨어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게 뭐가 됩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정고점이 되는 거예요. 정고점. 단순하게 따지면 정고점이 되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 그것만 우리는 단순하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종목군들이 이 정고점을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면 좋겠지만은 그 전에도 솔직히 우리가 매수했었던 포지션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대를 우리는 알아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매물대는 결국에는 매물대도 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캔들은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꽉 찬 음봉 혹은 양봉이 나오는 이러한 캔들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꼬리를 달아준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물론 색깔은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이 밑에 캔들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밑에다가 매물대를 적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매물대는 내가 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항 구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나의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안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꽉 찬 양봉 혹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이 꼭지점이 소위 말하는 매물대다. 그리고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 사이에 뭐가 있다? 바로 이렇게 긴 혹은 짧은 꼬리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 꼬리의 절반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매물대로 보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사이에서 어디에 저항의 물량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평균값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실전에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 종목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바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물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물대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 지금 약 몇 거래일, 65거래일 동안에 이 삼성전자의 캔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매물대가 이게 몇 개가 생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가 나왔을까요? 과연. 자,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삼성전자의 65거래일 기준의 매물대는 몇 개냐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3개가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고점권, 소위 말하는 최고점, 꼭대기에 있는 매물대. 그래서 이게 1번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전 고점보다 1원이라도 올라가야 매물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원이라도 올라가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것을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매물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1원이라도 올라가면은 매물대가 형성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 즉 두 번째 매물대가 형성이 바로 여기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그리고 떨어졌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딱 뭐가 됐어요? 매물대에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항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나의 매도 구간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전 고점을 매물대로 본다는 거예요. 돌파를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저항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뭐 하면 돼요?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물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겠죠. 첫 번째 매물대 이후에 떨어졌다가 두 번째 매물대가 형성됐어요. 자, 그리고 올라왔는데 두 번째 매물의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1원이라도 높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바로 이 삼성전자의 매물대는 86,600원, 79,600원, 그리고 75,000원 이렇게 세 개의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정답을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한 가지 더 볼 종목은 뭐냐? 바로 저희가 최근에 바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바로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입니다. 로보로보. 자, 이건 정말 쉬울 거예요. 이건 정말 쉽습니다. 자, 매물대가 몇 개일까요? 매물대가 몇 개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잘 알고 계시면 바로 정답이 나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하면은 바로 한 개. 매물대는 한 개입니다. 자, 늘 매물대가 전고점에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고점, 지난 1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최고점의 매물대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왔던 매물대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소화를 했죠. 소화.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매물대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매물대가 여기에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린 아직 이제 매물대에 대해서 1시간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물대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물대 교육이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교육 내용 꼼꼼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얼투 스페셜 1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히든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나 풍성한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에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던 만큼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금일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액세스 바이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워낙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연속으로 눌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눌렸던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이 10만원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최근에 15만원대까지도 올라왔었던 포지션들도 있었던 만큼 다시 10만원대부터 15만원을 목표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주들 그중에서도 위메이드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위즈웍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지난 12월 달에 5만 원을 기록할 만큼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5만 원에서 무려 3만 원까지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이 구간의 지지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3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까지 상승폭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20%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3만 원대 초반부터 추가적으로 4만 원을 1차 목표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M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최근에 2만 원대까지 형성되었던 고점권 기준으로 현재 눌렸고요. 현재로서는 만 원대 미만에서 현재 지지부진한 포지션들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눌렸지만 이 구간대 박스권의 지지 여력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주는 만큼 추가 반등 여력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라면은 못해도 만 원에서 15,000원, 2만 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50%, 100%에 대한 수익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이렇게 오늘 네 번째 히든 종목으로 MP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소개해 드렸던 이 네 종목 유심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반등하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네 종목 드리는 이 히든 종목 다음 주에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 종목 총 4종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자가키트 관련주,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2종목이나 알려주셨어요. MP, 그리고 위즈빅 스튜디오 이렇게 2종목 알려주셨고요.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알려주셨습니다. 대표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좀 컴투스 홀딩스를 좀 공략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날 너무나 많이 올라서 대체 종목으로 위메이드를 한번 공략해보고자 말씀드렸으니까 잘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주린이 학교 교장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 교육 내용도 잘 숙지하셔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는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일요일 8시에 방송되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교육 링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럼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누르고 참여코드 202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전송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박영근 대표님의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